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와시는 소리 종김TV의 김종엽입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시는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도적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는 애청 사랑 부탁드립니다. 2026년 북중미 피파 월드컵 16강전에서 우승 후보 브라질을 꺾어서 16강에 안착한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대 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번이나 세계를 제패했던 브라질을 꺾어서 그야말로 브라질 국민들을 슬픔 속으로 빠져들게 한 노르웨이가 낳은 세계적인 스타 홀란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기점으로 해서 노르웨이 11명의 선수들이 브라질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팬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에 벌어진 이건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벌어졌습니다만 축구의 종주국인 잉글랜드가 멕시코를 맞이해서 멕시코의 홈그라운드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면서도 단 롱패스로 센터링 드론볼을 헤딩으로 멕시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선취점을 넣고서 치고 나갑니다. 그러나 멕시코도 뒤지지 않고 또 한 골을 많이 합니다. 상황은 1대1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홈그라운드에 2점을 안았던 멕시코가 결론적으로 피말리는 혈전 끝에 3대2로 패해서 역시 멕시코 국민들을 대단히 실망과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한편 메시와의 경쟁 속에서 누가 더 세계 축구인으로서 1인자냐, 축구 황제냐, 아르헨티나이 낳은 메시, 그리고 포르투갈이 낳은 호날두. 그러나 역시 메시의 아르헨티나이 낳은 메시가 더 훌륭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포르투갈은 오늘 경기에서 이거 동부 시간으로 6일입니다만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한 골을 허용해서 결국 1대0으로 무너졌습니다만 그것도 후반전 90분 경기에 거의 끝날 무렵에 통안의 한 골을 먹었습니다. 올해 40살의 백정노장 호날두는 대단히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호날두는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이 낳은 메시는 한국 나이로 39세, 아르헨틴 나이로 40세입니다. 홈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으로 골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백전 노장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제 멕시코를 꺾은 영국은 지난 1966년 영국인 자국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 당시 1966년도 소독과의 결승전에서 치고받는 난타전 끝에 소독을 4대2로 꺾어서
우승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영국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주요 선수가 있었으니 보비 찰튼, 황금메달이 보비 무어, 그리고 역시 조지 베이스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선수들이 영국이 낳은 전무후무한 가장 훌륭했던 선수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영국에는 걸쭉한 선수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드디어 제 몫을 꼴잡이로 다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에 힘입어서 16강을 돌파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누구냐?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나온 손흥민 선수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었었어요. 그때 손흥민 선수와 이 해리 케인 간의 콤비는 세계적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합작으로 손흥민은 지난 2024년도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동양인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22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됐습니다. 득점왕. 이집트의 살라와 함께 득점왕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만 그 뒤에는 해리 케인의 어시스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해리 케인이 낳은 영국은 이제 60년 만에 우승컵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 영국, 노르웨이, 아르헨티나이 16강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역시 안착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메시의 아르헨티나, 영국의 해리 케인, 그리고 프랑스의 선수가 또 있었으니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특히 아르헨티나이 이틀 전에 경기가 벌어졌습니다만 32강전에서 그야말로 아르헨틴 국민들이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 많았었습니다. 인구 50만도 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아프리카의 신성 국가입니다. 카보베르데. 이 카보베르데란 나라는 월드컵 창단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등장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무적의 함대 스페인과 맞짱 붙었죠. 0대0으로 무승부를 이루면서 세계의 축구 팬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틴과의 경기에서 서로 2대2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손발이 땀이 절철 넘칠 정도로 메시도 엄청나게 힘들어했어요. 한 골을 넣으면은 또 이 아프리카 이 나라가 카보베르데가 또 한 골을 넣었죠. 또 한 골을 또 넣으면 또 한 골을 넣어요. 그러나 역시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살아있었습니다. 3대2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만큼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숨막히는 혈전이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펼쳐졌던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는
아프리카에 50만도 안 되는 인구가 낳은 그야말로 카보베르데와의 경기에서 손에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이 결국은 힘겹게 메시의 힘으로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잠시 후에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 그리고 이건 미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예상을 뒤엎고서 1차전에서 체코를 2대1로 역전승을 거둬서 무난히 32강에는 안착할 것이라고 삼척 동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제가 삼척 동자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만, 그러나 홍 감독의 어처구니 없는 이 전술, 무색, 무치, 상대방에 대한 분석도 없이 막연히 이대로만 하면 우리는 32강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안이한 태도로 결국 남아공에게 가장 약체로 평가받는 남아공에게 목돌미를 잡혔어요. 1대0으로 패해서 더군다나 손흥민을 기용하지 않았잖아요. 후반에 기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골잡이를. 전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골잡이들은요, 90분 경기 중에서 80분, 85분 부진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1, 2분,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인 번뜩이는 그런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골잡이들의 숨겨있는 DNA예요. DNA. 예? 이 골잡이들은 같은 축구 선수 중에서도 남다릅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그렇고, 포르투갈이 낳은 호날두도 그렇고, 또한 영국이 낳은 해리 케인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헤딩 아니면 킥으로 골을 집어넣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체코전 2차전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전방에서 압박을 잘하잖아요. 예? 골은 넣지 못했습니다만은 멕시코 선수나 체코 선수들을 2-3명이 집중 마크 견제를 받아요. 2-3명의 견제를 받으면서 2-3명을 질질 끌고 다녀요. 어? 그럼 2-3명이 집중 마크를 손흥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생길 때 그때 우리 한국의 선수들이 발빠른 이재명,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스 메이커로서도 손흥민은 반드시 전반 후반에 제외시키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 홍이, 이 홍 감독이 그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전술을 펴다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한 인물이에요. 더군다나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를 기록한 저전 기록으로 탈락을 했잖아요. 12년 전에. 그런 감독을 다시 정몽규 이 회장이 어떤 카르텔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후배 관계 이런 걸로 해서 홍 감독을 다시 쓴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에도 많은 우수한 감독 후보자들이 많아요. 선수 중에도 선후배 관계를 떠나서 실력대로 선택하게 되면 얼마든지 훌륭한 선수 많아요. 지금 선수보다도 좋은 선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 감독이 자신의 생각,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창출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축구 전문가들 또 홍 감독하고 2002년에 4강 주역 선수들 이천수라든가 박지성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홍 감독의 전술과 무색과 무치한 상대방에 대한 분석도 없는 이런 안이한 태도 때문에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걸 반면 교사 삼아서 두 번 다시 이러한 감독은 영원히 대한민국의 축구계에서 퇴출돼야 한다. 지금 홍 감독은 한국으로 귀국한 지 3일 만에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 아마 홍 감독의 식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청문회, 국정조사에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그리고 홍 감독을 홍명보를 반드시 세워서 조사해야 돼요. 그런데 홍명보는 이미 이건 미국에 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월드컵에서 역사상 최고 선수로 낙점받은 아르헨티나의 메시. 이 메시 때문에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이 우승했잖아요. 올해 백전노장이면서 40세임에도 불구하고 예선전에서 벌써 6골을 집어넣었어요. 이 골잡이에요. 그러면 메시도 40세, 포르투갈이 낳은 호날두도 40세. 근데 손흥민은 현재 23세, 24세예요. 예? 서양 나이로 말하면 33세밖에 안 됐어요. 33세. 아직도 4년 후에 얼마든지 뛸 수가 있죠. 그래서 손흥민이 마음먹이 달렸습니다만 손흥민이 드디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하면 손흥민이가 앞으로 4년 후에 국가가 나를 불러준다면 난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자신감을 비췄어요. 자, 그러면 된 거예요. 자신감. 앞으로도 4년 동안 능히 뛸 수가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 50년도, 60년대 주름을 잡았던 브라질이 나온 축구 황제 펠레가 31세에 은퇴했어요. 아르헨티나이 나온 메시의 선배 마라도나도 34세에 은퇴했습니다만 요즘의 흐름은 안 그래요. 요즘에는 식사 관리라든가 영양가 있는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식단을 준비해서 선수들의 그 에너지 체력 관리를 하도 과학적으로 잘 조절해서 이제는 40세에서도 보십시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40세 백종노장 메시의 활약 보십시오. 포르투갈이 나온 호날두 활약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온 손흥민 선수, 이 선수도 앞으로 4년 후에 얼마든지 뛸 수가 있고 또 뛸 수 있게끔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이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북중미 월드컵 소식을 마칩니다. 바로 이것 지난 7월 4일
July 4. 건국 250주년이 됐어요. 지난 7월 4일이. 7월 4일자가 미국 건국한 지 25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미국을 상징할 정도로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폭염이 왔어요. 폭염과 그다음 비바람이 왔어요. 네오를 동반해서